아니 이게 되게 핫하거든요.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OUSD? 막 그러고 보니까 서클은 17%막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약간 예. 그런 상황이어서 다 지금 부랴부랴 이거 뭐 하는 애들이야? 막 찾아보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네. 맞아요.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되게 제 입장에선 되게 신기했던 게 아니 이 149개 기업을 어떻게 모았으며 이렇게 네. 소리 소문 없이 다들 또 어떻게 동의를 했지? 뭐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네. 이제 느슨하게 이제 참여를 요청했다라는 부분이었던 처음에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통 시작을 하니까요. 뭐 무슨 파트너십이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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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이야기가. 그러면 네. OUSD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네 그럴까요? 말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예. 네. 그래서 아까 박상혁 편집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중요한 게 일단 서클 주가가 왜 영향을 받았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영향을 받았냐면 140여 개 이제 기업이 참여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의 USDC 생각해 보시면 USDT도 마찬가지고 발행사의 어떤 주요 수익원이 준비금에 해당되는 뭐 단기 미국채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참여사들한테 나눠준대더라. 그게 되게 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8월 달에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이제 재계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수익 공유를 하는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재계약하는 시점을 앞두고 참여사 리스트에 코인베이스가 들어간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예.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되게 좀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서클이 조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의 행간의 그 뉘앙스가 네. 조금 하락 과도했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준비자산 운용 모델이 이제 서클 비즈니스 모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약간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양가 의견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박상혁 편집장님 말씀 주신 그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내역들 거기서랑 이제 좀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과잉이다라는 쪽은 일단은 뭔가 이름값 하는 파트너를 끌어들이는 것과 네. 채택을 이끄는 거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다. 어, 그리고 사실은 OUSD 아까 끄트머리에도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참여사 이제 굵직한 애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얘네한테 어떻게 준비 자산을 나눠줄 거고 그러니까 운용 수익을 어떻게 나눠줄 거고 그렇죠. 그리고 OUSD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 예컨대 지원 네트워크라거나 뭐 규제 수탁기관에 뭐 맡긴다던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뭐 준비 자산 운용도 어떻게 하는 거고 준비 자산도 어떻게 구성할 거고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이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찌됐건 미국의 핀테크나 은행이 지금 막 직접 발행을 하는 상황에서 서클의 사업 모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OUSD의 어떤 수익 공유 측면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에서 양쪽 영향이 있는데 그럼 제 의견은 어떠냐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채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참여사들한테 어찌됐건 참여사들 입장에서는 준비 운용 수익을 나눠준다는 거는 앞으로 스트라이프나 이런 굵직한 참여사들이 뭐 유통망도 굉장히 방대하고 이런 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이제 기존 유통사가 아니라 뭔가 네트워크 참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은 세지는데 과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USDT랑 USDC가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뭔가 신규 채택까지도 이제 활용이 될 거냐가 앞으로 시장을 어떤 판단하시는데 조금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요점은 이제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네. 길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된다. 네, 아니 네. 문득 지금 저는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 참여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네. 처음에 OUSD를 써요. 뭐 어떻게 해서든 쓰고 그런데 뭐 수익 구조가 뭐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안 될 경우에 갑자기 나 이거 별론데
하고 또 빠져요. 음. 그러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음. 같은 그런 프로젝트긴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진짜 어떻게 나눠줄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참여사들이 지금 당장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누가 이래서 뭐 조인했어요 뭐 이런 말도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정말 그걸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좀 이런 운용 수익을 어떻게 나눠줄 거냐가 앞으로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개인의 상상의 네. 나래인데요. 저 음. 개인의. 크립토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컨소시엄이나 어떤 파트너십을 굉장히 많이 맺어가지고 이렇게 군단을 끌고 다닐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노드를 줘요. 아, 네. 어쨌든 템포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거래를 계산을 하고 체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매조지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 노드를 주고 이 노드를 갖고 운영했을 때 나오는 금전적인 보상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좀 이 파트너십 바인딩을 강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템포라고 하는 블록체인 자체는 일단 굉장히 초기여서 지금은 밸리데이터가 2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의미 없는 숫자고, 나중에는 지금 이더리움처럼 채굴하고자 하는 어떤 스테이킹 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걸 최종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템포 측에서 공개한 문서의 이 톤을 보면 네.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퍼미션드,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채굴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요거를 어떤 경제적 유인으로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이게 현금적으로 뭐 어떤 막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된다든지 이럴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서클 같은 경우는 혼자 먹어도 사실 저것만으로는 사업이 좀 쉽지 않다 이런 평가 많이 받잖아요. 네. 150군데가 나눠서 먹으면 좀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이해가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노드라는 거는 이제 한 기업당 하나를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써야 되는 기업들 혹은 뭐 그거는 더, 이제 방법론의 차이죠. 네, 그러면 뭐 2개를 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러면 또 받는 수익이 다를 테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통은 오는 그 기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삼성전자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근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인,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인데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여기에 기여하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신박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받는 돈이 많아질 거고요.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다. 그냥 이것도 OUSD도 사용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 네. 정도라고 하면 이제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렇군요. 네. 네. 뭐 OUSD 연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뭐 USDT나 USDC를 아예 안 쓰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네. USDT 그 플랫폼을 5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템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USDC도 있고요. 그리고 USDT도 있고 템포가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아크도 들어갑니다. 아, 다 들어가네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보면서 그래, 이게 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거 안 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도 카드 결제하면 카드 리스트 다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 뭐 삼성카드만 됩니다. 현대카드만 됩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요거는 그동안 저희가 봐왔던 어떤 경쟁하고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추가로 뭔가 준비자산 운용 수익을 이제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가 이거 준비자산 운용 수익을 사실 파트너한테 나눠주게 되면 인프라를 굶기는 일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맞아요. 했거든요. 아, 네. 네. 사실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말씀 주신 거에 이제 조금 더 얹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채택이나 어떤 참여사들의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정말 어떻게 나눠줄 거냐가 조금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서클 주가가 내려간 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약간 조금 일시적인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게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어찌됐건 지금 발행사 위주로 뭔가 진행이 됐던 사업 모델 자체가 영향을 뭔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어떤 네트워크 기반 모델이 일단 단일 발행사 위주로의 어떤
모델에 어떤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클 스페시픽한 이슈로는 이제 코인베이스와의 예. 네. 재계약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대한 저 이슈도 너무 조금 기대돼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네. 뭐 어떻게 할지. 재계약 조건이 기대가 됩니다. 네, 조건이. 맞습니다. 네. 저 이게 뭐 그래서 혹자는 이게 뭔가 재계약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재계약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준비금 운용, 그러니까 준비금 이제 공유했던 이제 방식이 조금 재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코인베이스에 뭔가 협상력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아.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오픈 USD라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대로 보면 사실은 그러면 코인베이스에서 뭐 서클이라는 어떤 뭐 서클 또는 USDC라는 티켓을 놓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찌 됐건 서클도 수혜를 받지만 코인베이스도 이런 USDC의 어떤 유통 네트워크나 이런 유동성이라거나 디파이 네트워크와의 어떤 연결성 이런 거로부터 수혜를 받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너무 큰 거죠. 코인베이스의 그 뭐랄까요 페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특정 코인 USDC 페어. 그래서 USDC를 들고 가면 거래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 파트너십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페어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은 이미 여기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사실 코인베이스도 돈을 잘 못 벌잖아요. 저희 네. 우리 기준에서는. 근데 여기서 받는 어떤 그 공짜 돈이 어차피 USDC 유통을 해야만 하는데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네. 여기서 받는 공짜 돈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포기를 한다? 오히려 저는 서클이 약간 세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한 40% 정도 되잖아요, 로열티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자체 플랫폼 내에서 나오는 건 이제 100% 수취하고 네,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실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놓을 수 없는 티켓이고 USDC 아까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굉장히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데 그걸 과연 놓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뭐 공유에 대해서 약간 재조정은 되겠지만 재계약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이제 코인베이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는 그 공간 자체가 네. 거의 거래소 아니면 디파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코인베이스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필드가 커지잖아요. 그냥 일반 지급 결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은행 예금 대체도 일부분 있을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RWA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플랫폼이 그러니까 어떤 이 플레이어가 야 우리가 코인베이스만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도 로열티 내놔 이러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서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주게 되면 자기들이 돈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이 부분이 누구 하나가 유리하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흘러갈지가 너무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누가 이기게 될지를. 그게 너무 네. 궁금합니다. 어쨌든 8월이 되면은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되는, 재계약이 네, 어떻게 되는지 알 나올 수 수 있을 것 있으니까 같아요. 그걸 네. 좀 봐야겠네요. 네. 예. 뭐 이제 재밌네요. OUSD를 가지고 네.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거꾸로 서클의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 게 너무 이게 와닿네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음.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OUSD 그러니까 서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네. 그렇죠. 혹시라도 뭐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부분들은 아직 시장 가격에 명확하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추가 하락도 또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미공개 변수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OUSD가 확실히 뭔가
공개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서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까 나왔던 뭐 스탠다드 차타드와의 어떤 USDC 기관용 네트워크 뭐 이런 소식도, 그러니까 서클이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OUSD 같은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떤 컨소시엄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게 사업 모델에 영향은 줄 수는 있겠지만 서클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지금 시장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모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이게 오늘 메인 주제였는데 시큐리타이즈. 네. 맞습니다. 네, 시큐리타이즈는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을 온체인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담당해주는 일종의 기업인데 이번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일단 티커명은 SECZ, 그러니까 시큐리티 타이즈 그냥 줄여서 한 것 같은데 이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시장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저희 토크나 인프라 기업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토크나 인프라에 이제는 정말 공개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단에서는 첫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번에 스펙 합병 때도 굉장히 뭐 파이프 투자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공모된 기업에 이제 사모 형태로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게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런 파이프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초과 수요가 나온 부분, 그리고 상환율도 사실은 30% 미만이어서 어찌됐건 시장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 부분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큐리타이즈 같은 이제 인프라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얘의 경쟁력은 도대체 뭔가를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규제 준수형이다. 근데 규제 준수형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미국발 이제 토큰 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시점에서 SEC 브로커 딜러라거나 뭐 펀드 관리라거나 명의개서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핀라라는 이제 금융시장 감독국이죠. 이제 금융산업 감독국인가요? 그래서 아무튼 핀라에서 승인을 받아서 수탁부터 이제 온체인 결제까지 이제 좀 인프라 영역에서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거는 상장하면서 이제 본인들 주식, 그러니까 SECZ라는 주식도 이제 토큰화해서 솔라나나 아발란체 상에 올린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앞으로 토큰 주식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단순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뿐만 아니라 이제는 토큰 보유자들의 이제 권리까지도 이제 보장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토큰 주식이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규제 준수형, 그러니까 어떤 상장사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NYSE랑 같이 토큰 플랫폼뿐만 아니라 어떤 명의개서, 앞으로는 이제 토큰 보유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명의개서 대리인의 역할이 커지는 이제 시점이 있는데, 그런 명의개서 관련 이제 인프라도 구축하겠다도 한 부분, 그리고 호주 계열 뭐 주주명부 관리 회사인 이제 컴퓨터 쉐어랑 뭐 비슷한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하겠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토큰화 증권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성장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좀 다가왔던 게 뭐냐면 네. 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 이 단 한 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이 산업군 자체가 비교적 없었던 섹터예요. 아, 그래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일단 은행이랑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싸우냐면 예금 수요를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둘이 싸우는 파이의 크기가 명확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RWA가 얼마나 커질지를 모르는데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고, 그 중에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큐리타이즈는 굉장히 제일 유력한 회사거든요. 그 중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얼마나 커질지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혹시 네. 뭐 생각하시는 그런 전망에 대한 부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 그거랑 맞물려서 상반기에 이제 토크나 시장이 이제 RWA 섹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성장했던 부분, 이거랑 맞물린다면 사실은 이제 시큐리타이즈가 대표님 말씀대로 어떤 이제는 토크나 시장뿐만 아니라 토크나 인프라 기업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뭔가 좀 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았던 게 RWA 투자하려면 도대체 뭐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을 예. 들고 와요. 온도 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딱 맞진 않거든요. 아기가 사실 이제 온도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매입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뭔가 적합한 사고방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금은 사실 마땅히 없어요라는 대답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거 사면 돼요. 이제는. RWA가 커질 것 같으면 요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좀 잘 맞는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입니다. 네. 온도는 좀 그런 이유는 이제 부분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그 이제 프로젝트가 하는 사업이 온도라고 하는 토큰의 가격의 100%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반영 때문에. 약간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인지상정으로 토큰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시큐리타이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나오는 수익 저희가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적인 네. 관점에서도. 네. 그리고 시큐리타이즈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제 RWA 성장에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달려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출연하실 때마다 사실 물어봅니다. 네. RWA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정말 뭐 클 것 같냐? 근데 저는 좀 불만이 네. 이제는 뭔가 좀 대충 규모를 숫자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이제 없었던 시장이 커지는 거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어떻습니까? 올해 만약에 이 클라리티 법안 통과가 안 돼도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좋은지를 좀 네,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인프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예전에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만 생각해봐도 이게 저는 굉장히 실험 단계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이런 거를 토큰화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위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2026년 지금만 봐도 약 2년 만에 뭔가 토큰화 주식도 조금씩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단계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2년 안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에 그리고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토큰화 미 국채 위주의 시장이었다가 이제는 토큰화 주식부터 사실은 토큰화 주식이 작년 말만 해도 7억 달러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몇 배 증가한 거를 봐도 앞으로 토큰화 시장은 굉장히 이제 자산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과연 인프라단에서 얼만큼 전통 금융 인프라의 이제 효율성을 이제 개선해주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 방향성은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토큰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좀 예상이 쉽지 않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이 좀 빠졌어요. 얼마 정도 빠졌나요? 이게 3천억 달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3천 뭐 100억 달러 갔다가 뭐 50억 달러 빠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아주 단기적으로는 클라리티 법안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OUSD가 들어온 게 저는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완비가 안 됐는데 이게 벌써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슷한 시도들이 좀 우후죽순 나오지 않겠느냐. 일어나겠는가. 네, 그런 취지에서 사실 이제 오늘 시큐리타이즈랑 오픈 USD, OUSD 관련해서 최은영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